자, 우리 페이지로 5페이지거든, 5페이지.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화학결합.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화학결합 두 가지 배우게 돼. 이온결합, 공유결합. 원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금속결합이라는 건 통과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화학결합,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돼. 자, 참고로, 이 주기율표상에서 18쪽 원소는 화학결합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얘네들은 왜 화학결합, 그게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 화학결합을 왜 안 하는지를 알면 반대로 다른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우리 18쪽이라 그러면 이제 2번 헬륨 있죠, 헬륨. 그 다음에 10번 네온 있고, 뭐 18번 아르곤 이렇게 있을 건데. 자, 헬륨 같은 경우에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은 양성자 2개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그지?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양성자 10개에 주변에 전자가 10개 이렇게, 그지? 하나, 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각 껍질마다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우리 첫 번째 껍질에 맥시멈 2개, 두 번째 껍질엔 맥시멈 8개. 근데 지금 네온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껍질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 딱 들어있잖아. 정확히 10개니까, 그지? 아르곤 마찬가지지? 18번이니까 전자가 18개가, 그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2개 채워져 있고 8개 채워져 있고 여기도 8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지.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면 말이야, 뭐 얘는 껍질이 이제 하나이긴 하지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어때? 그 채워질 수 있는 숫자만큼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일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 있으면 얘네들이 되게 안정하다고. 자, 18쪽 원소들은 그래서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한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굳이 내가 다른 애들이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얘네들 비활성 기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이긴 한데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들이야.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기체이긴 한데 그 기체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르게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단원자 분자라고도 불러. 그럼 일반적으로 자,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는 바깥쪽 껍질이 이제 채워졌을 때 안정하다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특히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껍질이 이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바깥쪽 껍질이 8개씩 채워져 있거든.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8개가 채워져 있지 않은 거야. 자,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결합을 통해서.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또는 8전자 규칙이라고 불러. 알겠니? 옥텟 규칙이 뭐라고?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지. 옥텟 규칙이라는 거 뭐야? 8전자 규칙 그래가지고 원자들이 전자를 얻고 이미 얘네들은 원자 상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8쪽이 아닌 애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1쪽부터 17쪽 애들까지 지금 전자 배치를 2주기하고 3주기만 보자면 그게 껍질이 2개든 3개든 제일 바깥쪽 껍질에 뭐 얘네들은 우리 얘기했잖아. 이게 족번호가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채워져 있지 않다고요. 채워져 있지 않아. 맞아? 채워져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 지금 탄소랑 뭐 규소는 지금 그려놓지 않았다만 이거 설명을 써놔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야. 단 여기서 게 있어.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이 표상에는 헬륨이 없는데 여기 봐. 얘는 어때?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애야? 2개가 채워져 있지. 그럼 옥텟 규칙이란 말 자체가 여기 뭐야? 8전자란 뜻이잖아. 바깥쪽 껍질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바깥쪽 껍질에 8개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거야. 근데 헬륨은 어때?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8개는 때려주고도 안 채워지지. 2개밖에는 채워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정하긴 한데 옥텟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 이거 꼭 조심해 줘야 돼. 얘는 안정하긴 하지만 옥텟 규칙을 따르진 않는다. 근데 네 시험에서 이렇게 주기율표가 나오면 여기 헬륨까지 이렇게 해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로서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틀린 말이란 얘기야 이러면. 알겠어? 이러면 틀린 말이란. 왜? 얘 때문에. 헬륨이란 녀석은 옥텟 규칙은 따르지 않지만 안정한 거고 나머지 네온이나 아르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거고. 그런 알겠니? 요거 꼭 조심해 줘야 돼. 그럼 지금 어쨌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나머지 애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바깥쪽 껍질이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리튬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튬. 3번이야. 전자가 3개지. 그럼 얘는 안정하려면 이 껍질이 2개니까 이 두 번째 껍질 8개를 채우던지 아니면 이 하나를 버려. 그럼 껍질이 없어져. 그럼 껍질이 하나만 남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껍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안정해지는 거지. 반대로 자 플루오르 한번 봐.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9번이야. 자 전자가 9개가 이렇게 있지. 자 얘는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 8개를 만들면 되는데 얘는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 채우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선가 하나를 얻어와. 그래서 8개를 만들면 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전자를 잃든지 혹은 전자를 얻어서 뭐를 만족해? 옥텟 규칙을 따르면서 안정해지려고 이제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다만 이런 거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자를 버리려면 혹은 얻으려면 그러니까 버리려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얻으려면 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단독으로는 버리거나 얻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애와 얻으려고 하는 애가 만나서 서로 전자를 어때?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돼? 얘는 버린 셈이 되는 거고 얘는 얻은 셈이 되면서 이제 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뭐야? 방금 그림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전자를 아까 방금 그린 리튬처럼 잃거나 혹은 얻거나 혹은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해 서로. 그지? 그래서 얘네가 서로 뭐한다? 결합하는 거야.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안정해지는 거지. 왜? 잃거나 얻거나 혹은 공유하게 되면은 바깥쪽 전자 껍질이 몇 개가? 8개가 되지. 그러면서 결합하면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안정해지면 그때 이 각각의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거나 혹은 다른 애랑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면 걔네들이 각각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 걔네들은 안정해진다 이렇게. 왜냐면 비활성 기체는 그 자체로 안정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리자면 방금 리튬이 있었잖아. 리튬 같은 게 이렇게 3개였으니까 얘는 요거 하나를 버리는 거야. 그죠? 버려서 껍질은 없어지지만 껍질 이제 하나만 남으면서 2개 안정해지잖아. 그러면 얘가 안정해지면 이 상태에서는 원래 헬륨이 갖고 있는 전자 2개잖아. 근데 리튬이 지금 전자를 하나 버렸더니 전자수가 2개가 됐잖아. 그러면 안정해지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전자수가 같아졌다는 의미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수가 같아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전자수가 같아지면 안정해지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원자 상태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야? 이온이 되는 거지, 이온. 그지? 그래서 어쨌든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이 이른바 이제 결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가지 결합을 배운다 그랬지.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공유 결합이라는 거. 크게 2가지를 배운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다 이 말이야. 그지? 두 가지를 배울 거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온 결합.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자,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이온들끼리. 그지? 자, 이온이라는 게 뭐 진짜 어떤 원자가 있어. 원자가 그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자는 18쪽을 제외한 원자야. 18쪽은 항상 이제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 원자들이 우리가 배운 이 원자들은 있잖아. 뭐 안정하건 그건 화학적으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라 그랬잖아. 얘네들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어서 전기적인 중성인 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하를 띄게 된 것. 그게 이온이란 말이야. 그게 이온이야.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음이온이라는 게 있다. 그지? 양이온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양전할 띄게 됐다는 거야. 자, 니네 지난번에 내가 언급했지만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되더라도 양성자수는 절대 안 변해. 전자들만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리튬 봐봐. 리튬은 양성자가 3개였어. 그래서 원래 전자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 새끼가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안정하니까 얘는 이걸 하나를 버려서 안정해진다. 그러면 양성자는 여전히 3개인데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2개가 됐으니까 얘네들의 전하량을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얘 전체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띄게 돼. 이게 양이온이야. 그래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띄게 된 것, 이걸 양이온이라 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음이온은 뭐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 거야. 얻어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띄게 된 거. 자, 더 요약하자면 그럼 어떤 애들이 전자를 잃느냐?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누잖아. 이른바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른바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니네 시험에 출제되는 주기율표는 원자 1번부터 20번까지거든. 일단 주기율표 안에서 그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애들만 갖고 얘기하자면 양이온으로 나오는 금속 원소들은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 있는 알루미늄 하나밖에 없어. 얘네들이 양이온으로 나와. 얘네. 원자번호 20번 이내에서는 수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인데 음이온으로 출제되는 비금속은 니네 원래 족으로는 14족부터 10 여기까지가 다 비금속이잖아. 이 그림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원자번호 20번 이내에서 비금속으로 출제되는 건 다 16족, 17족에 있는 애들. 16, 17쪽에 있는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16, 17쪽. 물론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는 금속도 있지. 근데 어쨌든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여기 있는 애들이 양이온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음이온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양이온이야. 어떤 애가 양이온이면 그 원자가 양이온이 됐을 때, 그지? 전자 잃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때? A라는 원소가 있어. 원소교 A야.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잖아. 전자 잃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전화를 띄지? 위첨자로 플러스 표시하는 거야. 자, 요거 이온식이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하나를 잃으면 1 플러스야. 1은 대부분 생략입니다. 전자를 2개 잃으면 2 플러스. 이렇게 써. 요 2 플러스는 1 플러스는 요거 이제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나타내는 걸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그지? 이온식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원소일 때 이름 있지? 원소일 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자만 붙여주면 돼. 자, 여기 봐봐. 리튬이잖아. 그지? 리튬. 내가 1, 2종 나온다 그랬지. 이것도 주기율표상에서는 베릴륨은 안 나와. 얘가 금속인데 공유결합하는 애여서 통과 때는 안 나와. 그럼 리튬이 자, 양이온 되는 애 1족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자, 전자를 그럼 몇 개 버리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니네 요 족 번호가 원자가 전자수잖아.
8개가 되기 위해서 얻어야 될지 잃어야 될지 생각하면 쉽지. 하나니까 7개 얻는 것보다는 하나 버리는 게 효율적일 거 아니야. 하나 버리는 거. 얘네 Li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도 N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온식. 읽을 때 그럼 얘 어떻게 읽어? 원소일 때 리튬, 이온일 때 리튬 이온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 이른바 이온식 어떻게 나타내느냐? B라는 원소가 만약에 전자를 넣어서 음이온이 되면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야. 전자를 하나 얻었어? 1 마이너스 1 생략. 전자를 2개 얻었어?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게 음이온의 이온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음이온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원래 원소 이름에다가 화이온을 붙여줘요. 화이온. 그런데 만약에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잖아? 그럼 그 소자는 빼고 화이온이라고 붙여주는 거야. 자, 여기 그림에서 자, 16쪽, 17쪽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봐봐. 16쪽은 6개가 있는 애니까 얘는 안 정해지려면 2개를 얻으면 되는 애거든.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낫잖아.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O2- 이렇게. 얘는 S2- 이렇게.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산소잖아. 소자를 빼. 그리고 화이온 붙이면 얘는 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잖아. 소자 없잖아. 그냥 황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F-가 될 거고. 그러면 그제? Cl 봐. 자, 얘도 마찬가지지. 원소일 땐 염소인데 음이온이 되면 소자 빼고 염화 이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과 음이온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결합하는 게 뭐야? 이온 결합이야. 자, 지울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결합하는 거야. 자,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야. 어떤 이제 원소로 따지면 뭐 금속이라 그랬잖아. 원소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원소로 따지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일 텐데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돼 있고 음이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애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애가 서로 만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단독으로는 얻거나 잃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버리려면, 잃으려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전자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있는 전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면 나한테 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애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애가 만나는 거지. 그러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애는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버릴 거고 음이온이 되는 애는 그 전자를 받아서 안정해지겠지. 그래서 결국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는 거지. 왜? 자, 양이온이 되면 어쨌든 양전하를 띌 거고 음이온이 되면 음전하를 띠게 되니까 알다시피 N극과 S극이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전하를 띠는 애들 사이에도 어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면 잡아당겨요. 자, 이게 뭐라 그래? 잡아당기는 힘은 인력. 근데 전기를 띠는 애들이 잡아당기니까 정전기적 인력.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 이거야.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하나. 그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내가 요거까지만 이제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래서 이온 결합식 여기 나오지?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주로 1, 2족 금속, 얘는 16, 17족 비금속.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여기 지금 요거 있지. 대표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소위 말하는 이온이 나와 있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원자번호 20번 넘어간 애들도 있잖아. 근데 이 이온식을 암기를 해야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게 이해가 더 쉬워져. 이거 반드시 암기해. 다음 시간에 이거 쓰는 거 시험 볼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 예를 들기 전에 여기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지. 그죠? 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기본적으로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다원자 이온은 말 그대로 뭐냐?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해서 그게 하나의 이온인 거야.
물론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배위결합이라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해서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인 애들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걔네들의 이온식과 이름 좀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럼 거기서 얘 있지, 얘 하나만 좀 수정을 해놓자면은 여기 옥소늄 이온이라고 나오네 있지. 얘는 보통 옥소늄 이온이라고 안 나오고 보통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주로 나와. 하이드로늄 이온. 그래서 H3O+라고 보통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나오니까 적어놓읍시다. 같은 말이야, 그냥 같은 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되돌아와서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 이온식은 이제 반드시 외우라 그랬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거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나트륨하고, 그지? 저기 자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11번이지. 자 전자가 11개야, 그지? 여기 2개. 여덟 개, 여기 하나가 있는 애야, 나트륨. 자, 염소가 있어요, 염소. 17번 염소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17개가 있고, 전자도 17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8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나트륨은 안정해지려면 껍질을 채워야 되니까 7개를 얻는 것보다 이거 하나 버리면 돼. 그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껍질이 없어져. 그러면 껍질이 2개로 줄어들지만 두 번째 껍질 8개가 채워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염소는 어때? 지금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를 채우면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겠지? 그럼 봐봐. 버려야 되는 애와 얻어야 되는 애가 맞나? 그럼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그거 하나를 버리는 거지. 버리면서 지는 어떻게 돼? 안정해졌지. 단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됐으니까 이 전체는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 1만큼을 띠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버린 전자 하나를 염소가 받았기 때문에 염소는 어때? 안정해졌어. 그런데 양성자는 17개인데 얻은 덕분에 뭐야? 전자수가 18개가 되면서 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지. 그러면 얘는 전자 버리면서 플러스가 됐고 얘는 얻으면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 결합.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 그럼 나트륨 이제 양이온 되면서 결합한 거고 염소 음이온 되면서 결합한 거잖아. 결합했더니 얘는 전자수가 결국 누구랑 같아졌지? 10개인 네온하고 원래 10개 갖고 있던 네온하고 전자수가 같아진 거고 얘는 원래 18개인 아르곤하고 전자수가 같아진 거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네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결합하면 결합한 걔네들 각각은 결국 비활성 기체랑 전자 배치, 전자수가 같아진다. 그래서 얘는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져 결합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게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트륨뿐만 아니라 양이온은 보통 전자를 한두 개 버리기 때문에 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되지 얘네들은? 양이온은 그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줄어들게 돼. 음이온은 어때? 전자를 얻지. 껍질 수 변하지 않습니다.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이지. 걔네들은 전자를 얻더라도 껍질 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나트륨 이온인 모형이 나와. 그래서 문제에서는 나트륨 원자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준다니까? 이거 나트륨 이온 그림을 주고 보기에서는 나트륨 원자는 3주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 그림만 보고 껍질 2개니까 2주기인데 그래서 X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림은 이온일 때 그림을 주고 문제에서는 원자일 때를 물어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음이온인 애들은 껍질 수 변화가 없다. 알겠니? 그리고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지게 되는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게 뭐다? 이온 결합. 다만 요건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그래서 결합을 하잖아. 결합을 하는데 이 이온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요 그림은 이제 예를 든 거라서 그런 거고, 딱 이렇게 두 개만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온 결합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몰라. 다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얘는 각각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 띄고, 얘네가 결합하면 다시 그 전체는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을 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가 결합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 각각의 전하량은 알기 때문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중성이 될지는 알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 이제 이어서 해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어쨌든 이온들끼리 결합을 하면 각각은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결합하면 결국 정기적으로 다시 중성을 띠게 된다. 다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로 몇 개와 몇 개가 결합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다만 내가 아까 이온식을 외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의 전하량을 알면 걔네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을 때 중성이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왔던 나트륨 이온하고 얘는 1 플러스거든. 전하량이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염화 이온하고 그럼 1 플러스인 애와 1 마이너스인 애가 결합을 한다.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중성이 되겠냐 이거지. 1대 1이겠지. 자, 그걸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한 애들, 그 이온 결합 물질을 자,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자, 그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 그지?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느냐? 자,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원소기호 써주는 거야. 간혹 이거 시험 봐보면 음이온의 원소기호 먼저 쓰는 애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항상 양이온의 원소기호 그리고 음이온의 원래 원소기호 쓰고 걔네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는지를 아래 첨자로 숫자로 써주는 거야. 다만 그게 1일 땐 뭐한다? 생략 가능. 그지? 생략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CA 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라는 애가 서로 결합을 한대. 그러면 전하량이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얘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돼? 1대 2로 결합해야 되는데.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1대 2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CL2-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음이온이나 양이온의 전하량은 걔네가 몇 대 몇이든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화학 반응식 시험 쓸 때는 앞에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얘를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1대2로 결합해. 그럼 화학식 어떻게 된다? CA 쓰고 CL 쓴 다음에 몇 대 몇? 1대 2. 2는 1이 아니니까 생략하면 안 되고 1만 생략.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이온 중에 대부분의 양이온은 전하량이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가 둘 중에 하나인데 3 플러스가 딱 하나 나오거든. 그게 알루미늄이야. 이건 니네 수능 볼 때까지도 마찬가지야. 뭐 임의의 원소기호 A, B 준 다음에 3 플러스 남으면 그거 무조건 알루미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하고 산화이온이 2-거든. 얘네들이 결합해. 자, 중성이 되려면 몇 대 몇? 이거 몇 대 몇인지는 사실은 얘네들의 전하량을 크로스해서 써주면 됩니다. 크로스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2-니까 3. 2 해서 몇 대 몇이야? 2대 3인 거야. 그럼 얘네가 결합한 물질의 화학식은 AL 쓰고 O 쓴 다음에 몇 대 몇? 2대 3 이렇게 써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성이 되게끔 개수비만 잘 따져서 화학식 써주면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다원자 이온 있지, 다원자 이온. 걔네들은 원자들 여러 개 결합한 뭉탱이가 하나처럼 다니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라는 애랑 다원자 이온 중에 수산화 이온이라는 애 있어. OH 마이너스가 있어. 전하량만 보면 돼.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얘네는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결합할 거야.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느냐? Na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써. 그리고 이제 1대1 숫자 써줘야 되잖아. 근데 다원자 이온은 원래는 이렇게 1 쓰면 안 돼. 그럼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H가 1이라는 뜻이 돼. 무조건 괄호를 해줘야 돼. 괄호. 괄호하고 1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괄호한 거 전체가 1의 비율이라는 뜻이야. 다만 1일 때는 그 괄호도 생략할 수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CA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한대. 몇 대 몇 결합해야 돼? 1대 2로 결합해야 되겠지? 자, 화학식 CA 쓰고 OH 쓴 다음에 1대 괄호하고 2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1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생략 못하는 거야. 1인 것만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이렇게 괄호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뭐야? 바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개수비를 맞춰줘라.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읽을 때는 뒤에부터 읽어주는 거야.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얘네 이온일 때 이름 있잖아? 산화, 알루미늄. 이거 산소 알루미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온일 때 이름. 산화, 알루미늄. 얘는 수산화 이온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이렇게 뒤에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 공유결합 얘기하면 나오지만 공유결합하면 이제 분자라는 게 만들어져서 걔네는 마찬가지로 분자식이라는 걸로 나타내거든. 근데 분자식도 일종의 화학식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화학식만 쭉 써놔. 그게 정말 쉬워.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운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아닌 거 골라라. 혹은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골라 이렇게 나오거든. 자, 무조건 앞에 있는 놈의 원소기호만 보면 돼. 이 원소기호가 금속의 원소기호면 이거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온결합 물질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나트륨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면 답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만 써놨을 때 이걸 보고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가 금속이면 이거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을 하더라. 근데 그렇게 결합한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이라 한다. 그럼 참고로 자, 이온결합 물질은 봐봐. 화학식을 보면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지. 어떤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하지? 화합물.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인 거야. 알겠어?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도 불러. 알겠어? 이온결합 화합. 얘네들은 무조건 화합물이다. 그지? 무조건 화합물이다. 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온결합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러면 얘네들이야 서로 이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양이온 되고 음이온 결합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비금속인 애들끼리 만난 거야. 얘네 둘 다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결합은 해야 돼. 근데 봐봐. 둘 다 비금속이면 어때? 얘도 얻으려고 하고 얘도 얻으려고 하는 애 아니야. 내가 주는 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둘 다 받으려고만 하면 어때? 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얘네가 전자는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공유를 합시다. 해서 결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그지? 두 번째 나오는 자, 공유결합. 자, 우리 페이지로 저기 나오지?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따지면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난 거야.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 그제? 사이에. 여기 이름에 나온 것처럼 뭐야?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거야. 자, 공유라는 게 뭐야? 공유. 같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서로 내놓는 거야.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비금속끼리 만나서 전자를 내놔. 이걸 공유하는 거지. 공유하면 이제 어떻게 돼? 내 거이기도 하면서 네 거이기도 한 거고 네 거이기도 하면서 내 거이기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비금속 원자들이 어떤 전자를 공유하냐? 어떤 전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유결합에서 나오는 비금속 원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14족부터 17족 사이에 있는 애들에다가 이제 1족에 있는 수소가 비금속이잖아.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야.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야. 그죠? 그럼 봐봐. 예를 들자면 14족에 있는 탄소 한번 봐볼까? 6번이야. 자, 이 전자를 6개를 갖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그럼 얘가 만약에 다른 애랑 이제 비금속이니까 어떤 다른 비금속 원자랑 공유해서 결합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어떤 전자를 이용할 수 있어? 제일 이거. 그치? 그잖아. 얘가 안 정해지려면 이 제일 바깥쪽에 8개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4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 4개를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을 하는 거지. 즉, 어떤 전자를 공유하냐면 원자과 전자. 자, 선생님이 1족부터 17족 사이에 그 애들은 최외각 전자가 곧 원자과 전자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다른 원자랑 공유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자, 주기율표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거 너희들도 간단하게 그려놔봐. 자, 1주기, 2주기, 3주기, 1족. 그리고 쭉 가서, 자, 14족, 15족, 16족, 17족. 그죠? 우리 18족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비금속이니까 4주기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자, 여기 수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규소, 인, 황, 염소. 자, 너희 시험에 나오는 공유결합은 다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 중에 일부 애들이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 앞에서 했지만,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지? 자, 얘 한 개야. 그지? 선생님이 족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라고 그랬잖아. 얘 몇 개야? 4개, 5개, 6개, 7개일 거야. 그러면 얘네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수소는 2개가 되면 안정해지지. 맞아? 근데 원자과 전자 1개잖아. 얘 몇 개 필요하냐? 하나가 필요해. 그지? 자, 얘는 탄소나 규소는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되면 안정해질 거 아니야? 얘네들은 다 이 4개 필요하지. 그 다음에 얘는 5개를 갖고 있는 애니까 안정해지려면 8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하지. 얘는 2개가 필요하고 얘는 하나가 필요할 거야. 맞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들이 필요한 숫자만큼을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소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면 지가 갖고 있는 하나를 다른 애랑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탄소 4개 갖고 있지. 그러면 4개를 갖고 있는데 4개가 필요하니까 그 4개를 전부 다른 애들이랑 공유해서 결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질소는 어때? 5개를 갖고 있는데 3개가 필요하면 5개 중에 3개를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요 숫자는 얘네들이 안정해지기 위해 필요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숫자만큼 다른 원자와 뭐야? 결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4개 중에 4개를 다른 애랑 공유하는데 그거를 한 놈 하면 최대 4놈하고 공유해서 결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얘네들 각각이 공유 결합해서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야. 그러니까 탄소나 규소는 다른 원자 4개와 최대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질소나 인은 최대 3놈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 항상 3개가 아니고 맥시멈 3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 얘는 2개, 얘는 하나. 맞지?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실제로 얘네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야. 그죠? 살펴보자. 자, 그림에 있는 건 그냥 선생님이 칠판이 좀 협소하니까 그림에 있는 건 그림 갖고 설명을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소끼리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봐봐. 자, 수소 원자 2개가 만났어.
그럼 얘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도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안정해질 여기가 두 개가 되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지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내놔서 이렇게 두 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공유하면 이제 어떻다고? 내 거이기도 하면서 네 거이기도 한 거라고. 그러면 요 두 개는 이 수소 거이기도 하면서 이 수소 거이기도 한 거지. 그러면 이 수소 입장에서는 두 개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졌고 이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를 가진 셈이니까 안정해진 거지. 맞아? 그럼 뭐 이제 전자가 더 있지도 않지만 안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원자나 다른 원자와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원자는 결합하지 않는 뭔가 또 다른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게 하나 만들어졌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물. 잘 봐. 산소 원자가 있어. 8번이지. 자, 원자과 전자가 6. 그럼 얘는 안정해질 여기 두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하면 야, 내가 얻으려면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옆에 수소가 있는 거지. 그럼 수소는 지가 하나 필요하니까 지 거 하나 내놓겠지. 그러면 산소도 지가 갖고 있는 6개 중에 하나를 일단 내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고 치면은 이쪽 수소 입장에서 두 개 가진 셈이 되지만 이 산소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나가 부족하니까 근데 옆에 또 수소가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또 하나 내놓을 거야? 얘도 또 하나 내놓을 거야? 그지? 그래서 결합하면 이런 모습이 되잖아. 이런 모습. 그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산소는 만약에 수소랑 서로 공유해서 결합한다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두 놈하고 결합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요 수소와 요 산소 사이에는 서로 하나씩 내놔서 이렇게 한 쌍을 공유하게 되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에서 서로 한 쌍을 공유하게 되면 이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 가진 셈이 되고 이 수소 입장에서 두 개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이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8개 갖게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전자가 있지만 안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원자랑 이제 더 이상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 전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 자, 탄소가 있어. 6번. 자, 마찬가지로 얘네처럼 수소랑 공유 결합한다고 쳐보자. 자, 탄소 4개 갖고 있는 애야. 여기 좀 밑에다 그리자.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옆에 수소가 있는 거야. 여기 수소 하나가 와가지고 지 거 하나 이렇게 싹 내놨어. 그럼 탄소도 이제 지 거 하나를 서로 공유해줘. 맞지? 자, 그럼 이제 수소 입장에서는 두 개를 가진 셈이 됐어. 안정해졌지만 이 탄소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때? 3개가 더 필요하지. 그러면 이 3개를 수소가 아닌 또 다른 애랑 공유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소랑만 공유 결합한다 그러면 결국 토탈 몇 개의 수소? 4개의 수소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맥시멈 4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수소랑 결합하면 이렇게 4개의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수소들은 전부 2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는 셈이니까 안정해진 거지. 그럼 결합 끝 난 거야. 자, 이번엔 질소 한번 해볼까? 질소 7번이야. 7개를 가지고 있지. 자, 얘처럼 이렇게 전자를 띄엄띄엄 그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2개씩 짝져서 그리거든.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그리는지는 니네 나중에 화원에서 나와. 이제 뭐 오비탈이라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야 이제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얘 3개가 필요한데 마찬가지 얘가 수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결국 수소는 하나를 내놔서 공유를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3개의 수소와 이렇게 공유해서 결합을 하게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수소들 다 2개씩 가진 셈이 되고 가운데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얘를 포함해갖고 8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졌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놈. 요 전자는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정해졌으니까. 맞지? 안정해졌으니까. 맞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꼭 수소랑만 결합하진 않을 거 아니니? 야, 산소가 산소를 만난 거야. 산소 자, 8번이지? 야,
그림이 좀 삐뚤음한데 이제 두 개, 바깥에 6개 갖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도 2개 부족하고 2개 부족한데 6개씩 갖고 있으니까 6개 중에 2개를 이렇게 서로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토탈 이 4개, 두 쌍을 공유하면은 이 산소 입장에서도 8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이 산소 입장에서도 8개 가진 셈이 되겠지. 맞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소인데 잘 봐. 탄소가 산소 만난 거야. 잘 봐. 네 개잖아? 그지?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4개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산소를 하나 만났어. 자, 얘 6개 갖는 애잖아. 여기 4개가 있지. 그럼 얘는 지 거 2개 내놓을 거 아니야, 일단? 그럼 탄소도 지 거 4개 중에 2개를 이쪽으로 내놔,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산소는 어때? 8개를 가진 셈이 돼. 근데 탄소 입장에서는 아직도 2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야. 근데 이쪽에 또 산소를 만났어. 또 산소를 만났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6개가 있으니까는 지 6개 중에 지 거 2개를 슬며시 내놓으면은 탄소도 결국 2개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지 거 남은 거 2개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그래서 두 쌍 공유해, 이렇게. 그지? 공유한다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탄소 입장에서 어쨌든 이 2개의 산소와 결합하면 8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각각의 산소들도 8개씩 가진 셈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전자들, 쌍을 이루고 있는 얘네들은 더 이상 결합하는 데 쓰이지 않는 거야. 맞지? 안정해졌으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질소끼리 결합. 이번 질소끼리 만난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거를 외우던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해서 이제 얘가 얘랑 결합하려면 서로 몇 개를 내놔야 되겠구나 그 원리만 깨치면 너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결합,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애들끼리 결합하는 것도 니네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쉽진 않지. 근데 지금 최소한 선생님 여기 적어주는 요 그림들은 무조건 시험에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면 좋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배치가 되는지. 자, 질소끼리야.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봐. 질소와 질소가 만나. 이 바깥에만 생각해봐. 5개 있는 애고 5개 있는 애죠. 서로 3개 부족하잖아. 근데 3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5개씩 갖고 있으니까. 서로 3개씩 내놔. 5개 중에 3개 이렇게 내놓는다고. 그럼 얘도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내놓지. 토탈 6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럼 이 6개는 얘 거이기도 하고 얘 거이기도 한 거지. 맞아? 그럼 얘 입장에서 8개 가진, 여기 안에 2개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8개 가진 셈, 8개 가진 셈 되니까 끝? 여기 전자가 있어도 더 이상 결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수소끼리 결합하는 거,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하는 거 비롯해갖고 얘네들 쭉 보면 결과적으로 안정해지면 더 이상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입자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이른바 바로 뭐야? 분자야, 분자. 몇몇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면 이른바 뭐가 만들어진다? 분자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공유 결합하면 바로 분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만들어진다. 원자들 여러 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어떤 또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이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때?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와 걔네들이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는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분자들을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분자식. 그죠? 자, 그럼 분자식 얘기하기 전에 또 이런 게 있어. 자, 공유결합을 했어. 봐봐. 예를 들어 얘랑 얘 사이 서로 이렇게 하나씩 내놔갖고 공유, 그럼 이 전자들이 쌍을 이루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 공유전자쌍. 그지? 공유전자쌍. 그러면 자, 봐봐. 이게 하나의 분자거든? 이 분자 안에 뭐야? 공유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자,
원자하고 원자 사이 서로 전자를 내놔서 쌍을 이뤄서 이거 공유전자쌍이야? 공유전자쌍이야? 공유전자쌍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어때? 얘네들도 쌍을 이루고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 요런 건 뭐라 불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토탈 3쌍에 비공유전자쌍이 1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어때? 자, 얘도 이렇게가 분자야. 그럼 여기 지금 가운데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때? 다 비공유전자쌍인 거야. 그러면 이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은 토탈 4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이렇게가 분자인데 그럼 이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토탈 4쌍에 비공유전자쌍은 총 4쌍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분자 안에 공유전자쌍 3쌍이 존재하고 비공유가 2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봐라. 자, 얘도 보면 예를 들어 얘를 보면 말이야. 분자 전체로 봤을 때 공유전자쌍 3쌍이지. 얘도 분자 전체로 봤을 때 공유전자쌍 3쌍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는 1쌍이 존재하지. 한 쌍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토탈 3쌍이긴 한데 원자하고 원자 사이 한꺼번에 3쌍이 있지. 그게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이 공유결합의 종류를 말하거든. 잘 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지금 너희가 여기 배우는 공유결합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 사이를 보는 거다?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이른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하지. 그럼 요거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요 분자 안에는 단일결합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요 단일결합인 거야. 원자하고 원자 사이 한 쌍이니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니까 단일결합. 단일결합이 총 4개가 있는 거야. 이거 4쌍이라고 해서 4중결합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 공유전자쌍이 2쌍이잖아. 요거 2중결합이라고 해. 얘도 봐봐 어때?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 2쌍이 요거 2중결합? 2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2중결합 마찬가지로. 2중결합. 그럼 얘는 분자 안에 2중결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맞아? 얘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3쌍이 존재하지? 요거 3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일결합이니 2중결합이니 3중결합이니 하는 건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겁니다.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알겠어? 그러면 이거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 한 분자 안에 단일 결합만 있고 이중 결합만 있고 한 건 아니야. 하나의 분자 안에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봐봐. 탄소가 수소랑 결합할 때 수소 4개랑 결합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가운데 탄소가 있다. 잘 봐. 탄소가 여기 4개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수소랑 공유해서 결합을 했어. 맞지? 자, 근데 이제 3개가 남았잖아. 그럼 5개니까 아직도 3개 부족하잖아. 그럼 그 3개를 각각 수소랑 공유 결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 탄소가 그 3개를 한꺼번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질소라는 놈도 3개가 필요한 애잖아. 질소랑 공유 결합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질소도 3개가 필요하니까 지 거 5개 중에 3개 이렇게 내놓을 거거든?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분자가 하나 만들어졌지. 그럼 이 분자 안에서 얘하고 얘 사이는 한 쌍이 있으니까 요건 단일 결합인 거야. 근데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인 공유전자 쌍이 3쌍이니까 요거는 3중 결합인 거야. 한 분자 안에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니 2중 결합이니 3중 결합이니 하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꼭 명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틀린 애들이 있어. 예, 3쌍이니까 3중 결합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단일이니 2중이니 3중이니는 무조건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거다. 알겠니? 선생님의 니네 중간고사 대비할 때 최고의 목표가 뭔 줄 아냐? 니네가 100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아, 받으면 좋지. 니들도 좋고 나도 좋은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중간고사 때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실수거든. 나는 중간고사 우리 대비하면서 너희가 실수를 최대한 안 하게끔 신경을 써서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메모를 해놔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뭐 선생님이 학원 경력은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학원에서만도 벌써 한 6년, 7년 차거든. 매년 세화고 대비를 하잖아. 그럼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 있겠지. 애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사실 메모를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니네가 실수하는 게 줄어들어.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분자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분자들을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분자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분자식 한번 써보잔 말이야. 아까 얘처럼 자, 이 수소가 있어. 뭐 여기 얘 질소끼리 산소끼리 결합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수소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낼 때는 자, 원소기호 쓰는 거야.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H 써.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서로 결합했으니까 숫자 아래첨자로 2라고 쓰는 거지. H2. 그럼 우리 보통 수소 그러면 그게 수소기체를 말하는 수소라 그러면 다 이 H2 분자로 이루어진 거야. H2 분자. 맞아? 그 다음에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얘네들도 마찬가지. 자, 그럼 얘는 지금 산소 두 개가 결합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O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2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우리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 이 O2 분자로 이루어진 거야. 산소분. 얘는 질소끼리 결합했잖아. 그지? N 쓰고 밑에 2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거, 특히 같은 놈끼리 결합한 건 그냥 이렇게 원소기 하나 쓰고 숫자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처럼 원자가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은 뭐가 존재하냐? 가운데 있는 애가 존재하지. 중심 원자라 그러거든. 그럼 이런 애들의 분자식을 쓸 때는 중심 원자, 자, 예를 들어서 중심 원자의 원소기 먼저 쓰는 거야. C. 그 다음에 주변에 H가 4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숫자 쓰는 거야. C 하나에 H 4개. 이렇게. 그럼 1은 생략. 그럼 이게 이제 너희가 많이 들어본 메테인이라는 분자야. 메테인. 자, 얘 어때? 가운데 질소가 있지? 주변에 수소 3개 결합돼 있지? 그러면 질소 가운데 있으니까 먼저 원소기호 쓰고 주변에 H 있어. 그때 개수 어떻게 돼?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1 생략. 그럼 요 NH3 많이 들어봤지? 암모니아라는 분자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얘 3개잖아. 가운데 누가 있어? 탄소가 있지? C 먼저 쓰고요. 맞아? 그 다음에 O 쓰고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양쪽으로 O 2개가 결합되어 있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1 생략.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이제 두 종류로만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가운데 누가 있어? C 있지? 그 다음에 옆에 뭐 있어? H 있지? N 있지? 하나씩 있잖아. 순서대로 쓰는 거야. 1은 무조건 생략하는 거야. 다만 이제 보통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보통은 H를 먼저 씁니다. 그냥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요거는 이제 어떤 분자냐면 사이안화 수소라는 분자. 사이안화 수소. 옛날에는 시안화 수소라고 했어. 그죠? 예외적인 게 몇 개 있기는 해. 그죠? 요건 뭐 아까 안 썼다면 요건 우리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분자죠. 요거는 이산화탄소 분자.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아까 요거 이제 물. 그러면 얘도 봐라. 원자가 3개니까 원래는 뭐부터 써야 돼? O 써야 돼. 그리고 H 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O 하나에 H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얘 예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뭘로 써? H2라고 쓰지.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긴 해. 근데 나중에 보면은 O 옆에 있잖아. 니네 아까 선생님 그 주기율표 그려준 거 보면 수소 하나당 하나의 원자를 결합할 수 있지만 17쪽에 있는 애들도 어때? 예를 들어 플로우린도 플로우린 기준으로 걔가 다른 원자 하나랑 결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산소 옆에 플로우린이 2개가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얘처럼 O 하나에 F 2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들은 마찬가지로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 분자식이라는 것도 아까 이온 결합에서 얘기한 일종의 화학식이다 이거야. 다만
차이점은 뭐야? 자, 요거 이제 그림 다 그렸으니까 한번 지워볼게. 오늘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학결합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 이온결합 배웠죠? 그지? 자,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온결합물질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온결합물질은 무조건 양이온, 음이온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뭐야?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예를 들자면 아까 뭐 NaCl 같은 거 NaCl 그래서 얘네 1대 1이다. 보통 쓸 때 1은 생략하지,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어때? 방금까지 쭉 했지만 원자들 몇 개가 서로 결합해서 독립적인 분자를 만든다 그랬지. 자, 공유결합한 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는데 그 공유결합 물질이 우리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 사실 너희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원자 두 개가 그런데 공유결합인데 있잖아. 이온결합처럼 같은 원자가 무수히 많이 같은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애가 탄소거든. 탄소끼리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마치 이온결합처럼 같은 탄소가 계속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그 자체가 고체야.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고체가 돼. 원자결정이라 그래. 원자결정. 대표적인 게 지금 니네 손에 들고 있어. 샤프심에 쓰이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거든. 이런. 자, 참고로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고체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이제 이온 결정이라고도 불러. 이온 결정. 그 다음에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는데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상온에서 고체인 애들은 분자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고체인 거지.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해서 아예 고체 상태인 거야. 흑연 다.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죠. 분자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얘도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한 분자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제? 대표적으로 이제 H2O 예를 들어서 자, 참고로 원자 결정은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원소기호로 쓰면 돼. 원소기호. 그냥 이게 다 화학식이야. 이것도 화학식, 이것도 화학식, 이것도 화학식인 거야. 다만 이제 우리는 시험에는 주로 얘네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화학식과 분자식의 차이는 뭐냐? 생긴 건 똑같잖아. 원소기호와 숫자인 건 똑같잖아. 근데 화학식에서 요 숫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1이면 이게 한 개라는 뜻은 아니다. 얘네들의 개수, 비를 의미한다 그랬지. 맞지? 1대 1이라는 거지 한 개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저기 그림에 나왔지만 예를 들어 물 분자의 분자식에서 요 숫자 2와 1은 이건 실제 개수지. 수소 실제로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 실제 개수. 이면서 뭐이기도 한 거야. 개수 비이기도 한 거지. 개수 비이기도 한 거지. 그렇잖아. 얘네들이 실제로 얘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한 거이기도 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2대 1로 결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수. 화학식에서 숫자는 개수비를 의미하는 거고 분자식의 숫자는 실제 개수이면서 개수비도 의미한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온 결합은 아까 원소로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라 그랬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 사이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결국에는 넓은 의미로 화학식이라 그랬지? 이런 거 섞어놓고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인 거 골라라면 이렇게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 있은 다음에 다음 보기 화학식을 보고 이온 결합 물질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H4, NH3, 뭐 H2O, CH3, COH, CA
OH2 뭐 이렇게 써져 있어. 이게 사실 쉽다면 되게 쉬운 거거든. 이것도 넓은 의미 화학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화학식을 보고 무조건 저기만 보면 돼. 앞에 원소 기호만 보면 된다고. 자, 탄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럼 이게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N, 비금속이지.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H, 비금속이지. 공유결합 물질. 근데 칼슘, 금속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만 하면 게임 끝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문제가 되게 쉬운데 못 풀잖아. 그치? 못 푼다고. 물론 더 치사하게는 화학식이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근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온결합 물질인 것과 아닌 거 구분해라 이렇게 나오면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주기율표 통해서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그지? 참고로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전자가 뭐야? 이동하는 거였다. 그리고 공유결합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는 거다. 그럼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야?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어쨌든 전자가 관여는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제 요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숙제 얘기해 줄게.